네, 안녕하세요. 오늘 교육 진행하게 될 우리 테크 유병진입니다. 앞서 데이터 리얼 차트 품평회 때 한번 이제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진행간의 이제 영상들과 이 채팅 내용들은 이제 구글 미트를 통해서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질문은 제가 이제 진행간에 확인을 할 수 없어서 발표 끝에 채팅이나 뭐 기타 방법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이제 오늘 교육 자료 링크 드렸고요. 거기 접속하셔서 샘플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 취지는 이제 기본 샘플 위주의 이제 기초적인 피드백을 받기 위함이고요. 그래서 간단하지만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로는 이제 샘플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목차는 이제 개요하고 설치 방법, 그다음에 그냥 헬로 월드 정도의 기본 차트 생성, 그리고 축하고 시리즈, 그다음에 게이지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구성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차트를 좀 더 꾸미기 위한 어떤 스타일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얼 차트는 이제 차트 모델 자체를 잘 설계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한 제품이고요. 이제 덕분에 차트를 좀 더 유연하고 섬세하게 그려낼 수 있는 웹 컴포넌트 라이브러리입니다. 주로는 이제 그 제이슨 기반의 컴피그로 차트를 설정하는 거라서 실질적인 이제 코드량이 많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로우 코드 개발이 가능합니다. 차트는 뭐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2차원 평면 위에 데이터를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설치 안내 드리면 npm으로 설치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서상에 다운로드 링크가 있는데 여기서 다운 받으셔서 이제 직접 HTML에 인클루드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경우에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라이센스 파일이 필요한데 저희가 별도로 이제 깃허브에 리얼 그리드 이그젬플이라고 해서 이 샘플 파일이랑 이 라이센스 파일도 이제 같이 제공을 드리고 있어요. 요걸 받으셔서 이제 직접 하셔도 되고 중간중간에 이제 저희가 JS 피들에 샘플들을 올려놔서 그걸 테스트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 간단하게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JS 피들에는 라이센스가 반영돼 있어서 테스트는 이제 여기서 해보셔도 좋습니다. 이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개발 가이드 문서는 홈페이지에 있고요. realchart.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얼차트 홈페이지에 이제 컨피그라고 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컨피그 설정에 대한 다큐먼트가 되겠고요. 다큐먼트 그 내용 간의 어떤 타입들은 타입스크립트 기반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대신에 이제 당연히 저희 샘플들은 진행할 샘플들은 자바스크립트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네, 헬로 월드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힌트가 좀 작을 수도 있는데요. 그 다큐먼트 링크 들어가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기본 구성은 이제 리얼 차트 라이브러리 넣어야 되는데 스타일 시트 CSS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라이센스 파일 들어갑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리얼 차트 라이센스 파일을 JS로 제공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이제 직접 값을 설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를, 바디 영역의 차트를 그릴 요 div 돔이 하나 필요하고요. 거기에 이제 크기랑 아이디 지정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스크립트 단에서는 리얼 차트가 저희 네임스페이스고, 거기에 크리에이트 차트라는 API 콜 통해서 차트를 그릴 수 있습니다. 매개 변수로는 기본 HTML 다큐먼트, 그다음에 앞서 생성한 그 도메인 아이디, 그리고 그 뒤에 컴피그가 들어갑니다. 컴피그는 기본적으로 지금 타이틀 설정에서 첫 번째 리얼 차트라는 게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리즈라고 해서 기본적인 데이터 어레이를 설정했는데, 기본적인 저희가 테마가 반영됐고 기본적인 그 속성들이 반영돼서 지금 이 바 차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여기 5부터 시작해서 8.5까지 그려진 거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성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념 중에 이제 축이 있고요. 당연히 이제 2차원 평면으로 그리는 게 이제 오늘 진행할 건데, 직교좌표로 이제 표현하는 게 이제 한 가지 있고, 그다음에 심화 때 진행할 이제 극좌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교가 아니라 이제 원형으로 그려지게 되는 극좌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축 종류로는 범주형을 표현하는 이제 카테고리, 그다음에 선형, 뉴메릭 데이터를 표현하는 리니어, 그리고 시간 표현하는 타임, 그다음에 로그를 표현하는 로그 액시스가 있고요. 오늘은 주로 요 범주형과 이 선형 축을 기준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성 요소로는 이제 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틱은 그 값을 표현한 이제 위치에 이렇게 좀 삐져나온 거 있죠. 잘 안 보시겠지만 샘플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틱이라고 해서 이제 이 값들의 간격을 표현하는 요소가 있고, 그 위치에다가 표현하는 요 라벨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드라고 해서 그 값 틱에 실제로 이제 요 선을 길게 그려주는 그리드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샘플 보시면서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진행간에 혹시 뭐 불편하신 부분 있으시면 채팅창에 얘기해 주시면 저희 직원분께서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폰트가 좀 작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음. 아까 보셨던 동일한 샘플이고요. 엘리멘트가 두 개가 추가됐는데, x-액시스하고 y-액시스라고 해서 이제 두 가지 축을 잡은 거고요. x가 이제 수평이 되겠고요. y-액시스가 수직에 해당하는 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티가고 라벨을 먼저 설명드리면, 지금 y-액시스에다가 이제 설정을 하고 있고요. y-액시스면 요 왼편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 틱을 비저블로 설정해서 지금 여기 살짝 삐져나왔죠. 이게 틱인데 이걸 좀 길게 해보겠습니다. 랭스를 이건 좀 더 길게 그려졌죠. 그리고 각각의 이제 요소에 이제 스타일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다도 선을 빨갛게 칠해보면, 네, 요게 이제 틱이 되는 거고요. 기본 스타일로 이제 비저블이 꺼져 있어서 이렇게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텝 인터벌이라고 있는데, 이 틱의 간격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만약에 설정 안 하면 그냥 크기에 맞춰서 내부적으로 이제 자동으로 계산해서 그려주게 되고요. 만약에 지금 div 요소가 높이가 400으로 되어 있는데,
800으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수정하면 여기에 맞춰서 이제 좀 더 늘어났죠. 그래서 y-axis인 틱의 이 스텝 인터벌을 직접 설정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라벨은 이 틱을 기준으로 라벨 표시를 하는 건데요. 뭐 모든 라벨을 다 표현하고 싶지 않다. 이제 너무 간격이 많아서. 그런 경우에 이제 스텝이라는 걸로 뭐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기본으로는 이제 1이라서 매 틱마다 라벨을 그리는 거고요. 스텝을 2로 하면 이제 하나씩 건너뛰고 두 번째부터 나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요 스타일 속성을 줘서 지금 필로 저희 이제 자체 내부 팔레트 변수 이제 첫 번째 걸 선택한 건데 약간 요 파란색 계열을 그린 거고요. 폰트 웨이트로 이제 폰트 두께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그리드 설명 안 드렸죠. 그리드는 지금 이전 샘플하고 차이점이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선이 얇아서 실제 그 틱에 해당하는 선을 위로 쭉 그리는 거고요. 엑시시스에 그게 꺼져 있었고 그리드를 투루로 지정해서 이제 각 그리드가 수평 수직으로 다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축은 데이터 값에 따라서 이제 자동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보통은 이제 x-axis가 범주형, y-axis가 리니어형으로 잡히게 되는데 데이터에 따라서 자동으로 하지만 그래도 명시적으로 지정하는 쪽이 좋고요. 그걸 이제 권장해 드리고 타입은 앞서 이 샘플에도 이제 생략돼 있었는데 해당 속성 밑에 이제 이 타입이라는 걸로 카테고리 혹은 리니어라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엑시스에 대한 샘플을 또 보시겠습니다. 세상에는 기존에 이제 처음엔 HTML에 모든 코드를 넣었는데 지금부터 나오는 샘플들은 JS 파일 별도로 빼서 아마 기본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왼쪽 하단 부분에 코드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config라고 지정한 거를 아까 그 차트 선언부에 넣어준 거고요. config 기준으로 보시면 x-axis에 카테고리스라고 해서 이제 이 라벨 스트링 어레이를 쭉 넣은 거고요. 명시적으로 지정하면 이제 여기 타입 카테고리라고 설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카테고리스의 값이 있으면 이제 자동으로 타입 카테고리가 지정되는 효과를 얻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전에 이제 그냥 값이 없어서 숫자로 표현을 하게 된 거고요. 0부터 순서대로. 그리고 카테고리를 지정해서 이제 라벨이 표현되고 있죠. 그리고 데이터에 값을 넣는 거는 이전 샘플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값이 이제 뉴메릭으로 숫자형이라고 해도 범주형의 이제 성격이 맞으면 범주형으로 지정해서 설정을 하셔야 관련된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범주형에 맞게끔. 그리고 이제 그 축을 기반으로 이제 위에 그리는 차트 뷰를 이제 저희는 시리즈라고 칭하고 통상 많이 시리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요소로는 그 값을 표현하는 그래픽 객체를 이제 데이터 포인트라고 하고 있고요.
그림으로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혹시 작을까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요 밑에 게 이제 X 엑시스가 되고요. 이제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게 Y 엑시스고, 그다음 요 선이 그려진 부분, 틱별로 선이 그려진 게 그리드, 그리고 위에 데이터를 표현하는 뷰가 이제 시리즈, 그리고 그 데이터 값 하나하나에 대한 그 뷰를 데이터 포인트라고 하고요. 뭐 기타 툴팁, 그다음에 뭐 타이틀, 그다음에 여러 개의 시리즈가 있는 경우에 그 범례를 표시하는 레전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개의 시리즈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시리즈 그룹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심화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시리즈가 막대 시리즈인데요. 리얼 차트는 이제 좀 특이하게 모델을 좀 잘 설계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존에는 이제 수직으로 그리는 걸 컬럼 시리즈라고 하고요. 수평으로 그리는 걸 바 시리즈라고 해서 아예 컴피그 조건이 이제 다르거나 만약에 코드 베이스로 선언한다고 하면 클래스 이름 자체가 달랐는데, 여기서는 이제 인버티드라는 속성을 넣어서 아예 그 축을 뒤집어서 단순히 막대 하나만 가지고 컬럼 시리즈와 바 시리즈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랑 크게 다른 건 없는 샘플인데요. 컴피그 이제 루트 쪽에 이 인버티드라는 속성을 true로 주게 되면 이제 이 축이 바뀌어서 이렇게 바 차트가 그려집니다. 이게 안에 것만 차트 보기가 어렵네요. 잠시만요. 네. 이런 식으로 축을 바꿔서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축별로 이제 축 자체를 뒤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축을 이제 리버스라는 걸 주게 되면 지금 이렇게 하면 뷰 쪽으로는 잘 안 보이시니까 Y축에 적보겠습니다. 뒤집혔죠, 여기가. 지금 처음에 그린 거랑 축의 방향을 이제 뒤집은 거거든요, 리버스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두 개의 차트를 뭔가 윙 차트로 그릴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좀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윙 차트 같은 경우는 또 심화 과정에 다룰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라인 시리즈, 바 시리즈랑 더불어서 또 많이 쓰는 시리즈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멀티로 표현하는 건데 그 전에 잠시만요. 차가 그 전에 이 시리즈에 대한 설명 먼저 좀 하고 가겠습니다. 레전드. 그래서 여러 개의 시리즈를 이제 표현하는 경우에 범례라고 하는 이제 별도의 또 뷰가 생성이 되는데, 두 개 이상의 시리즈면 이제 자동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지금 이 그림에서는 바 시리즈랑 라인 시리즈 두 개가 있고, 이렇게 두 개에 대한 시리즈 정보가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샘플 보시겠습니다. X-액시스 아까랑 마찬가지로 뭐 지역 도시 이름 들어가 있고요. Y-액시스 특별한 거 없고요. 리니어로 잡혀 있고요. 그다음 이제 시리즈가 아까 전에 시리즈로 설정했던 거에 이제 어레이로 설정이 돼서
두 개의 오브젝트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평균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최고값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그 엑시스와 마찬가지로 이제 요 타입이라는 걸 정해줘야 되는데요. 적어주지 않으면 기본으로 이제 다 시리즈가 그려질 거고, 타입은 이제 라인으로 적어줘서 라인 시리즈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두 개 이상의 시리즈라서 이 레전드가 표기가 된 건데요. 레전드가 하는 일은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올렸을 때 해당 시리즈만 이렇게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고요. 클릭했을 때 이제 해당 시리즈 뷰 자체를 숨기거나 이제 나타나거나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레전드의 위치는 로케이션과 얼라인이라는 속성으로 할 수 있고요. 루트 쪽에 이제 레전드라는 컴피그에 로케이션과 얼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정보들은 뭐 샘플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실 수도 있고요. 홈페이지에 있는 그 컴피그 구성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개요 쪽 보시면 이제 컴피그 루트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이렇게 있고요. 다음 레전드라는 속성이 있고, 레전드에 들어가면 뭐 많은 속성들이 있는데, 로케이션이라는 속성 있었고요. 그리고 뭐였죠? 버티컬 온라인 아니었는데 잠시만요. 아, 그냥 온라인이군요. 네. 첫 번째 있었네요. 온라인이라는 속성이 있고요. 이 문서 작업은 이제 계속 저희가 업데이트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로케이션은 지금 탑으로 했는데 이제 보통 디폴트가 바텀이고, 그다음 온라인도 레프트, 센터, 라이트로 설정해서 이 위치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안 보이셨다면, 네. 로케이션이랑 온라인 바꿨고요. 여기 이제 하단부에 나오게 됐죠. 이렇게 레전드 위치 바꿀 수 있고요. 네, 다시 멀티 시리즈로 돌아가서 오늘 보실 차트 중에 이제 제일 복잡한 차트긴 한데요. 어려울 건 없습니다. 음, 일단 시리즈 구성만 보면 이 네 개의 시리즈가 보이시죠? 그래서 네 개에 대한 시리즈 선언부가 있고요. 시리즈 어레이에 뭐 수술용, 보건용, 비말 차단용, 기타라고 해서 여기 마스크 수출에 대한 데이터인데 이렇게 네 개 시리즈가 있고, 지금 못 봤던 게 이 템플릿이라는 게 있죠. 템플릿은 이런 식으로 멀티 시리즈를 그릴 때 이제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유사한 패턴의 데이터를 표현하는 거다 보니까 공통된 속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리즈마다 중복해서 컴피그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템플릿에 이렇게 뭐 라인이라는 이름으로 주요 속성들을 이제 미리 설정을 해 놓는 거고요. 그러면 라인 타입, 마커, 그다음에 데이터, 엑스필드라는 걸 이렇게 설정해 놨고, 사용할 때 실제 시리즈 쪽 오브젝트의 템플릿에다가 앞서 라인이라고 잡아놨던 이름을 적어주시면 이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템플릿을 먼저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겹치는 속성이 있으면 이제 최종적으로 오버라이트해서 쓰게 됩니다. 여기에 만약에 마커를 폴스라고 하면 이 속성만 이제 오버라이트해서 반영이 되는 거죠. 템플릿 먼저 반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컴피그 구성하는 그 텍스트 자체를 좀 많이 줄일 수 있어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이제 바인딩하는 방법이 지금 앞서 설명드린 게 이제 한 총 세 가지 정도 있는데, 데이터를 시리즈에 이제 직접 어, 어레이 형태로 1차원 어레이 형태로 넣는 방법이 있고요. 아마 이 방법을 가장 이제 많이 쓰실 텐데, 오브젝트 어레이를 제공을 하고 X필드에 해당하는 필드 이름, 그다음에 Y축에 해당하는 필드 이름을 X필드와 Y필드라는 속성으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 X필드 날짜에 대한 필드를 공통으로 잡았고요. 템플릿에다가 각 시리즈별로는 이제 Y필드를 각 데이터별로 지정을 해준 거죠. 수술용, 보건용, 비말 차단용, 기타 해가지고. 그래서 이 값들이 이제 바인딩 돼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축 관련해서 뭐 기능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지금 값이 이제 많이 넘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많이 넘어가면 이제 기본으로 K라는 값으로 이제 이 라벨을 짧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라벨에 넘버 심볼스라는 게 있고, 이 넘버 심볼스를 이제 어레이로 쭉 반영을 하면 이제 천 단위로 이 단위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으로 이걸 지정 안 하더라도 뭐 KM, 그다음 메가 G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값들이 있는데, 뭐 우리 만약에 1000이라고 써주면 이 단위가 이제 1000으로 바뀌는 거죠. 이런 축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옵션스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테마나 기본 팔레트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흰 바탕만 보다가 이제 얘는 컬러가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테마를 안 쓰면 아까 보셨던 그냥 기본 흰 바탕에 기본적인 속성들이 반영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팔레트라고 해서 그 여러 가지 12가지 색상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니콘이라는 것도 그 이름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저희 홈페이지 데모 가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에 이 팔레트라고 하는 콤보 박스에 이제 나열을 하고 있고, 12가지 색상을 이제 들고 있는 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뭐 유니콘이라는 값을 샘플에서 쓴 거고요. 그리고 그 팔레트 값을 이제 이 시리즈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팔레트에 지정한 것들은 아까 이제 뭐 잠깐 보셨을 수 있는데, 라벨의 뭐 스타일 같은 데다가 지금 바에 칼라 다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팔레트 값을 직접 쓸 수 있습니다. 물론 매뉴얼하게 칼라 색상을 넣으셔도 되고요. 네, 그다음은 이제 파이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파이 시리즈는 그냥 원형이고 축의 영향을 사실상 잘 안 받는 좀 독특한 시리즈이기도 한데요. 타입을 이제 파이라고 설정해서 파이 시리즈를 그릴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별도의 축에 대한 설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라벨과 밸류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기본 X필드, Y필드 값이라서 이렇게 반영이 된 거고요. 만약에 이제 뭐 이런 포맷이 아니라고 하면 여기 이제 X필드를 따로 지정해 줘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신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라벨과 밸류 페어의 값들을 요 파이로 채운 거고, 그다음 포인트 라벨은 이 안에 들어가는 값이 되겠습니다. 이 파이 차트 안에 표현되는 라벨, 이 포인트 라벨을 통해서 들어가고요. 만약에 지금 텍스트를 좀 커스텀하게 바꿨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값만 뿌리게 되고요. 그 상황에서 지금 뭐 서픽스라는 걸 둬서 이제 뒤에 특수 문자를 붙인 거고, 넘버 포맷으로 이제 뭐 자릿수 같은 것들을 좀 바꿔 제어할 수 있고요. 그다음 비접을 통해서 그냥 아예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 포지션이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데 아웃사이드라고 이제 밖으로 뺄 수도 있습니다. 밖으로 뺄 수 있는데 지금 스타일이 흰색이라서 검은색으로 바꾸면 네, 이렇게 밖에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웬만한 그 텍스트 속성들은 리치 텍스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 안에 이제 변수들을 쓸 수가 있는데 기본값 이외에 앞서 설정한 이제 이 XY 필드에 해당되는 값이 이제 XY로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XY 그러니까 달러 중괄호 변수명을 써서 최종적으로는 실제 데이터 값을 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걸 또 손댔나요? 응? 아, 나온 거군요. 저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했어가지고. 응. 칼라도 다시 가면 x 값이 뭐 매우 우정, y 값이 뭐 16.5, 이 값들이 이제 표현된 거고요. 그 다음에 툴팁 텍스트는 커서 올렸을 때 이 툴팁에 대한 텍스트고요. 마찬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디어스는 요 반지름에 대한 건데 전체 그 차트 사이즈 중에 이제 비율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작게 하면 더 작게 나오겠죠. 대신에 이제 이런 것들은 보기 안 좋은 것들이 있어서 사이즈는 어느 정도 조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포인트 칼라스라는 게 있어서 원래는 이제 기본 팔레트 색상을 쓰는데 직접 이 요소의 색상을 따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틀도 좀 상세하게 디자인이 가능한데 음, 기본적으로 다 스타일 가지고 있고요. 처음 봤던 샘플 기억하시기로는 아마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래서 기본 텍스트 하면 그냥 기본 설정으로 들어가는 거고 좀 디테일하게 설정하고 싶으면 타이틀 오브젝트에 이제 텍스트라는 속성의 값을 설정해 줘야 되고 얼라인이나 스타일 같은 걸로 위치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일단 타이틀과 서브타이틀은 뒤에 샘플이 하나 더 있어서 그때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넛 차트랑 반원 그리는 게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이제 별도의 시리즈 타입이 있지는 않고 파일 시리즈에서 설정만 바꾸는 걸로 뷰를 뷰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반원이 그려졌는데 설정을 똑같이 이제 타입이 파이죠. 파인데 토탈 앵글을 180이라고 해서 180도만큼 그리게 했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앵글을 270, 12시가 0으로 돼서 요 9시부터 하려면 270도 설정해서 반원을 그려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이즈, 레디어스로 반지름 크기 잡고, 센터 Y로 이 중앙 위치 잡고, 그다음에 이제 이너 레디어스라는 속성으로 도넛을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너 레디어스가 없으면 그냥 반원이 나오는 거고요. 이너 레디어스를 설정함으로써 안에 이제 공백이 생기고, 공백이 생겨서 이제 이 공간도 활용할 수 있게 이너 텍스트라는 걸 제공해서 이 안에 뭐 다른 텍스트 정보를 넣을 수 있습니다. 네. 포인트 라벨은 네, 꺼서 지금 이 값들이고요. 그다음 독특하게 이제 레전드 바이 포인트라고 해서 원래 범주가 나오려면 시리즈가 이제 여러 개야 되는데 시리즈가 하나인 상황에서 각 포인트별로 이제 범주처럼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이걸 범주형으로 쓰게 되는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속성을 켜서 각 요소들이 이제 범주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 역시 애니메이션이 다르긴 하지만 뭐 포함시켰다 뺐다 할 수 있고요. 클릭하는 걸로. 데이터는 name과 뭐 y라는 값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설명드렸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보면 로케이션, 레전드 로케이션도 마찬가지로 바꿀 수 있고 왼쪽에 놨다가 아래로 놨다가 방향은 달라지죠. 왼쪽에 정렬하면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밑에 그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시리즈와는 다르게 좀 독립적인 뷰처럼 보이는 이제 게이지가 있는데요. 게이지가 이제 선형 게이지, 원형 게이지, 그다음에 분립 게이지, 클락 게이지 요 네 가지 현재 제공하고 있고요. 클락 게이지는 이번 샘플에서는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선형 게이지부터 보면 사실상 바 하나를 그린 거긴 한데 밸류 하나만 표현한다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속성들도 좀 많이 다릅니다. 기존의 시리즈라는 속성에다가 이제 어레이나 오브젝트를 설정했다면 게이지 차트는 게이지에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타입은 리니어라고 설정을 해서 리니어 차트가 나오는 거고, 뭐 너비 지정할 수 있고요. 너비 좀 크게 하면 네, 넓게 그리죠. 그리고 이제 버티컬이라는 속성으로 수직으로 그리거나 수평으로 그리거나 할 수 있습니다. 옆으로 누운 걸 그리고 싶으면 버티컬을 홀스로 하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라벨은 값을 표현하는 거고요. 역시 넘버 포맷이나 스타일로 스타일링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밸류에다가 실제 값을 지정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랜덤 값을 뿌리게 해놨고요. 샘플에서는. 그리고 밸류 지금 숫자가 너무 크네요. 밸류 바가 요 파란색 영역이고요. 실제 값을 표현하는 바를 밸류 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스타일을 적용하면 이 뒤에 들어가는 바탕색이 됩니다. 바탕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늘색으로 했는데 만약에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팔레트 컬러 갖다 쓰는 거고요. 3으로 바꾸면 뒤에 깔리는 색깔만 바뀌었죠.
그리고 스케일 속성이 있고요. 이 스케일은 지금 왼쪽에 보이는 눈금들을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게이지에서는. 그래서 비저블 툴로 해서 보이게 했고요. 스텝 인터벌을 20으로 둬서 20마다 표현하게 했습니다. 또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요. 그래서 게이지는 지금 이 개념들이 그대로 가지고 뷰만 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똑같이 리니어 게이지인데 약간 이제 스케일이라고 해서 눈금으로 표현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밴드라고 해서 범주형으로 스타일링해서 그 레인지별로 뭔가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스케일을 폴스로 둬서 껐고요. 보이시죠? 그 밴드라는 속성에 비저블 툴을 했고 밴드 밑에 이제 레인지스에다가 명확하게는 이제 프롬 밸류, 투 밸류로 구간을 지정할 수 있고요. 투 밸류만 하면 이제 이 기준으로 프롬은 좀 생략 가능한 패턴이 됩니다. 그래서 30까지는 뭐 노란색, 60까지는 주황색, 나머지는 빨간색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이 리니어에서는 이렇게 범주형으로 값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 표현한 거고, 물론 이제 뭐 둘 다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리니어에서는 좀 어색해서 정보가 이제 중복되니까요. 뭐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긴 하겠죠. 라벨을 빼가지고. 다음이 이제 원형 게이지인데요. 이것도 심플합니다. 기본 게이지고요. 타입 지정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지금 타입 지정이 안 돼 있는데, 명시적으로는 이제 타입 서클이라고 써줘야 되겠 밸류 마찬가지로 그냥 값이고요. 그 다음에 속성 이름이 이제 좀 달라졌는데, 아까는 밸류 바였고, 밸류 림은 이 원형 그림 안에서 값에 해당하는 영역이고요. 밸류 림이 이 영역이고, 그냥 림이 바탕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엔 얘를 바꿔볼게요. 밸류 림을 빨간색 별로 하면 얘가 바뀐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역시 또 라벨이라는 속성 가지고 있고요. 스타일 지정할 수 있고, 텍스트에 리치 텍스트 적용해서 여기서는 value라는 변수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리치 텍스트는 오늘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할 텐데요. 그 태그 XML 저기 마크업 랭귀지처럼 돼 있고 T는 텍스트고 그 안에 스타일 따로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벨의 기본 컬러가 이제 파란색이 된 거고 이 앞에 타임 영역만 그레이가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보실 게 분리 게이지. 분리 게이지도 이 타겟이라는 개념만 추가된 거 빼고는 사실상 그냥 유사하고요. 역시 타입 명시를 해주는데 분리시라는 값으로 넣어줘야 되고 버티컬 true로 했고 스케일이 들어가 있고요. 아까랑 다르게 이제 아까는 한 다른 속성 안에 들어갔었는데 여기는 루트 쪽에 이제 레인지스가 있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갔어요. 그 뒤에 깔리죠. 그 밸류 바 영역 밑에 레인지가 들어가는 구조고 추가로 이제 이 타겟 밸류라는 게 추가로 들어갔는데 말 그대로 뭐 목표하는 수치를 뭐 그래픽적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
블릿 게이지를 쓸 수 있습니다. 안에 대한 스타일이 타깃바였나요? 타겟바라는 속성으로 이 타겟에 대한 것도 스타일링 당연히 할 수 있고요. 네, 지금까지 이제 기본 축 구성하고 시리즈 그리고 게이지까지 살펴봤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이제 스타일링 관련된 것들인데요. 노테이션은 기본 차트 표현으로 이제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고 좀 더 인포그래픽적으로 표현하거나 추가적인 이제 정보를 넣을 때 사용합니다. 텍스트랑 이미지 어노테이션을 뭐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겠고요. 기본 차트 위에다가 뭐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고 텍스트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어노테이션은 이것도 루트 레벨에 있는 속성이고요. 어레이로 설정되고 오브젝트로 역시 타입 지정해줘야 합니다. 근데 이미지 URL이란 속성이 있으면 이제 이미지로 자동으로 타입이 변경된 거고요. 이미지 URL에 이미지 리소스 위치 써주면 이미지 표현할 수 있고 각각의 이제 너비, 높이, 위드, 하이트로 값 설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옵셋 XY로 위치 잡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너비 100에 옵셋 30에 이 이미지가 그려진 거고요. 추가로 Y 100 하면 뭐 좀 더 내려오겠죠. 그리고 이 하단부에 텍스트 어노테이션 들어가 있는데 얼라인과 버티컬 얼라인으로 이제 위치 먼저 잡을 수 있고요. 기본적인 위치.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옵셋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라인이 먼저 되고 나서 뭐 마이너스를 해볼까요? 잘 티가 안 나네. 그 얼라인으로 위치를 먼저 잡은 다음에 그 기준으로 옵셋이 반영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콥이 있는데 그 영역이 음, 이걸로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스콥이 이제 컨테이너면 이 차트 영역 전체 div 요소를 기준으로 이제 얼라인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스콥을 지정하지 않으면 이 차트 영역 가지고 하는데 그 차트 영역 기준으로 얼라인을 위치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컨테이너라는 스콥 설정을 빼면 지금은 요 맨 바닥에 붙었는데 약간 위로 올라왔죠. 이만큼이 지금 차트 영역이거든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래서 기준이 되는 영역을 스콥이라는 속성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어노테이션 마지막으로 쉐입 설정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 샘플에서는 템플릿을 썼고요. 쉐입에 기본 렉탱글 썼고 모양은 뭐 네모, 동그라미, 세모, 다이아몬드, 뭐 기타 등등 있습니다. 역시 타입은 쉐입 지정해줘야 되고 쉐입으로 모양 설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얼라인, 버티컬 라인 위치 잡고 마찬가지죠. 옵셋으로 위치 잡고. 그래서 가운데 거 보면 이 서클에 대한 게 가운데, 그다음에 버티컬 미들로 잡힌 거고요. 중앙에. 그리고 오른쪽에 트라이앵글은 똑같은 그 얼라인 센터의 버티컬 얼라인 미들인데 옵셋이 100으로 돼서 바로 오른쪽 100만큼 떨어진 곳에 그려졌죠. 다음 타이틀인데요. 타이틀도 이미 여러 번 보셨지만 타이틀 기본은 뭐 여기서는 특별한 건 없고요. 갭이라는 걸로 이제 밑에 차트랑 떨어뜨릴 수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타이틀이라고 해서 구조는 이제 타이틀하고 설정은 비슷한데 이 포지션이라는 걸로 타이틀을 기준으로 왼쪽에 놓을지 오른쪽으로 놓을지 아래 놓을지에 대한 설정이 좀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포지션 빼면 기본적으로는 그냥 차트 밑에 부제목처럼 나오고요. 지금 얼라인을 레프트로 져서 왼쪽으로 붙은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제목, 부제목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오른쪽에 뭐 붙일 수도 있고 타이틀로 좀 불충 보는 경우에 혹은 그냥 오른쪽 끝으로 짧게 표현해서 일종의 뭐 단위에 대한 팁 같은 것도 쓸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범위에는 네, 아까 한번 드린 샘플이고 그다음 이제 에셋이 있는데 에셋은 아까 그 칼라 포인트 같이 포인트 칼라스처럼 미리 리소스들을 이제 정의해놓고 재활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칼라랑 그레디언트랑 패턴 정도가 있고요. 또 샘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이 차트 예제인데요. 아까는 어딨지? 포인트 여기 있군요. 포인트 칼라스라는 부분에 이제 색상 어레이를 쭉 넣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만약에 뭐 재활용 가능하다 혹은 뭐 좀 코드를 정리하고 싶다라고 하면 에셋의 아이디와 그다음에 타입 칼라스, 그다음 클래스 속성에 이제 이 어레이 설정하고 아까 전에 어레이가 들어갔던 자리에다가 스트링으로 이 아이디 이름을 적어주면 반영이 되는 거고요. 사실상 이렇게 쓰는 거랑 동일한 효과인 거죠. 그리고 이제 패턴이 있는데 저희 패턴이 12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색상을 이제 다 칠하는 게 아니라 그 일종의 문양을 넣는 에셋이고요. 그 패턴을 정의할 때는 특별하게 이제 패턴이라는 속성, 그러니까 타입은 패턴이고 패턴이라는 속성의 인덱스로 0부터 11까지 지정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스트록 색상 스타일 따로 줄 수 있습니다. 뭐 얇아서 표현은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선언할 수 있고 사용하는 거는 요 필에다가 URL 안에 요 샵하고 아까 선했던 아이디 써서 그려볼 수 있습니다. 피스탈에 접으면 지금 다 패턴이 반영됐죠. 이런 식으로 패턴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패턴 인덱스가 바뀌면 이제 다른 문양의 패턴들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스타일 콜백으로 지금은 맨 마지막 건 넣었는데, 스타일 콜백은 다음 예제에서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 시간이 3시인데 5분 늦게 시작했으니까 한 5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타일 지금까지 보셨던 건 이제 SVG 스타일이 들어가는 거고요. 스타일에 이제 필, 채우기 색이고요. 필 오페시티에서 투명 설정할 수 있고, 스트로크로 선에 대한 색, 그다음에 스트로크 위드가 두께, 대시 어레이가 점선, 나머지 이제 폰트 설정이 있습니다. 스타일 콜백은 이제 값으로 동적 스타일링을 하는 기능인데요. 포인트 스타일 중에는 이제 포인트 스타일 콜백이라는 게 있고요. 혹은 특정 프로퍼티 안에 스타일 콜백이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좀 달라지고요. 포인트 스타일이 이 값 밸류를 표현하는 이 값을 활용해서 어, 스타일에 지정했던 그 오브젝트를 그대로 리턴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리턴해서 반영이 됩니다. 내용으로는 지금 값이 30보다 크면 P라고 스트로크를 6번 색상으로 이제 바꾼 거고요. 아마 이 녹색일 텐데 기본 스타일은 이렇게 파란색이 들어가지만 만약에 포인트 콜백이 없거나 혹은 폴스를 리턴하면 이거거든요. 기본 색상인데 포인트 스타일 콜백에서 값을 활용해서 이제 다이나믹하게 스타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값은 이제 x, y 값 정도가 될 거고요. 지금 다큐멘트에 이게 지금 명세가 안 돼 있는데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급하게는 그 개발상에 이제 이 아기먼트 찍어보시면 어떤 값들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리치 텍스트인데 그냥 기본 텍스트는 T 혹은 뭐 아무거나 쓰지 않거나 그다음에 볼드, 이탈릭, 그다음에 BR로 띄는 거 가능하고 말씀드렸다시피 파라미터 제공하고 있어서 중괄호 달러 중괄호 안에 변수명 써서 다이내믹한 값을 넣을 수 있다. 네, 정도까지 해서 네, 기본 교육을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피드백 많이 부탁드리고요. 긴 시간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